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26일입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두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재판에선 양측 증인신문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거짓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해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발언 일부가 불명확한 게 있다고 해도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이 유력한 가운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변수는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항소심 이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선거법 공고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선거는 6월 말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법원 선거보다 앞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일정이 중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미 시작된 재판은 대선과 관계없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5월 14일로 디데이 자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요? 들었는데. 예. 5월 14일로?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아니 민주당 뭐 우리가 어떻게 디테일을 잡고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네. 5월 14일이 거의 확정되는 그래서 걸로 해서 이제 아마 그 5월 제가- 14일 그럼 스케줄 좀 비워놔야 되겠네요. 비워주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대요. 왜냐하면 인용을 될 때는 네.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헌재는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안 그러면 그 국민의 선택이 투표를 그래도 늘 이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투표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면 좀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5월 14일로 만약에 이제 결정이 돼서 대선을 하면 네. 그럼 헌재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대법원의 시간이 남아 있죠. 대법원. 3월 26일로 지금 이재명 대표 2심이 아. 예고가 또 됐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재명 아니, 왜냐면 대표 얘기. 이 타임라인이 엉켜가지고 오, 죽겠어 아주. 물타기 장난 아니에요. 3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러면 3월 네, 26일에서 참. 그 다음 3개월 안에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하는가는 대법원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예를 들어 6월 한 20며칠까지 판결할 수 있는데 네, 땡겨서 할 수 있고. 땡겨서도 할 수 있지만 땡겨서 한다는 건 대법원에서 무척이나 부담되는 일일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니까 부담되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의 비명계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국가적 혼란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불도덩이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런 국민 여론이 생긴다고 한다면 미리 결론을 낸다. 예, 미리 대법원이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네. 입에 미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저는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이 열리죠. 만약에 만에 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네. 그 상황을 어떻게 저는 이런 계엄 탄핵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대법원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헌재가 만드는 시간은 갖고 네. 대법원의 시간에 우리 우국 충정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뭔지 찾아봅시다. 어차피 시나리오니까 조금만 더 네. 써보면 예를 들어 네. 대법 판결이 이제 진행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되다가 이제 선거가 딱 5월 14일에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어. 이 시나리오입니다. 네. 했을 때 대법의 판단이 이게 미뤄지거나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진행시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5월 14일 날 대선이 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치면 네.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대다수 학자들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판- 무슨 소리냐 재판은 계속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날부터 나라는 혼란이다. 두 쪽으로는 아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하겠어요. 그 시나리오는 이렇게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헌법 이게 84조인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소추와 관련된. 그러면 당선됐는데 기존에 하던 재판은 계속 간다라고 대법원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경우 네. 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그쪽 또는 그 변호인단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아 만약에 대법원이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면 아 예. 이거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헌법의 해석의 문제니까. 84조. 그다음에 시간 다시 돌아. 두 번째. 또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선재가 두 번째 바빠요. 네. 대법원이 안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가자 그러겠죠.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래서 입장을 안 내겠지. 아 당연하죠. 대법원은 예.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안 한다. 판결문으로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 제 양쪽 다 얘기는- 수용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판결문을 미리 쓰면 돼요. 미리. 지금 이제 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재판 일정을 발표하잖아요. 선고기일을 예, 예. 발표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 그렇지. 서로 간에 그렇게 안 하거나 쟁론이 걸리지. 그러니까 하거나 안 하거나 예를 들면 안 잡는 걸 갖고 뭐 하라고 이제 국민의힘 그렇지. 하겠는데 그게 한 633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 할 왜 거냐 안 안 할 하냐. 거냐 빨리 그리고 이제 얘기해라. 안 한다고 이제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면 헌법재판소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5월 14일로 잡힌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빨리 해라. 3월 26일 날 선고가 나면 이건 예. 뭐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예요. 예. 유죄 판결 전제가 나면 그 3월 26일 이후에 5월 14일 전에 대법원에서 빨리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른 것에 앞당겨서 지금 신속 심리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심리를 해주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저는 현명한 길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정말 우리 홍익표 대표님 앞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걸 대법원에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 가오 살잖아. 아, 대법관님. 여기서 갑자기 일본 말이 저 당당한데 이게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국정을 수행을 못하니 제발 5월 14일 전에 결론을 내주세요. 멋있잖아. 그걸 못해? 아 대통령이 되면 국정 수행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더러 그래도 결론을 정치는 내려가겠어요. 감동을 주는 건데 근데 그 정도 못. 아니 대통령이 정치는 당선이 그렇게 해야지. 감동이지 뭐 재판이 예. 감동이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 정치가 감동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 아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일부러 고의로 뭐 일정을 지연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30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다면 저는 그 국민이 뽑은 선출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법 권력이 그거를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그건 또 과도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차피 논란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네. 그 시작부터 임기 5년이 간다 하더라도 5년 내내 대한민국은 이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은 또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사법 판단이 할 수 있냐는 이제 요 얘기 그렇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이 정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채로 판단한 그렇죠. 거냐. 대법 판단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지 그렇죠. 않았을 거 아니냐. 이 주장 하실 거라. 그래서 근데 이재명 저는- 대표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게 제일 아니 깔끔해. 근데 이런 거에 저는요 2심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죠. 2심이 물론. 잘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또 국민은 반대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최악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2심이 잘 안 나왔을 때조차도 결국은 그러한 것을 강화하는 국민의 선택이 저 대선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선택은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참 시간표가 복잡해서 이제 하루 생각해 본 건데 그 헌법재판소 평의를 계속해서 이제 선고가 언제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음 2주 후라고 생각을 하니까 5월 14일이 나오는 건데 네. 평의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늦춰져 가지고 4월 28일 전에만 나오면 돼요. 4월 18일 전에만. 4월 18일은 두 분이 물리적으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네. 그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4월 18일 전에만 나오면 딱 이재명 대표 33개월이 딱 맞습니다. 타임라인이. 네. 그것도 묘해요. 묘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저 이게 타임 스케줄 자꾸 네, 두 개를 네, 네. 붙여서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저는 그래요. 뭐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예.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기가 이 국가적 혼란이 장기화되는 거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김 교수님도 외교 문제 잘 아시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 저렇게 지금 그 강공 드라이브를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현안들 뭐 반도체 특별법 등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도 그렇고 네. 이게 그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결론을.